네, 어제 예정됐던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 갑작스럽게 취소됐었습니다. 자, 실무적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이런 이유를 댔는데, 자, 관련해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이 소식 어제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 준비를 너무 서둘러 한 거 아니냐. 어,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권력 인수인계 과정부터 좀, 화합이 잘 되고, 통합되는 모습을 보고 싶었을 텐데, 예. 매끄럽지 못해가지고, 음, 어, 저 자신도 좀 예. 죄송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그 준비가 좀 서둘렀던 것 같아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그 말씀은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좀 서둘렀다. 아니면 뭐 주변의 그 핵심 인사들이 좀 뭐 발언을 좀 너무 앞서 나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 예. 한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네. 인사권 같아요, 공공기관. 아, 인사권요. 예. 예, 예, 특히 이제 하는 총재 같은 경우에는 예. 경제 정책의 핵심 부처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하는 총재 임기가 4년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문재인 청와대에서 자기들 기조랑 맞는 현재 정부의 정책과 기조가 맞는 한 총재를 임명을 해놓으면 예. 실제로 일을 하는 거는 음. 윤석열 정부랑 4년 동안 같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굉장히 불협화음이 생길 수가 있죠. 음. 그래서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정책 방향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들은 사실상 내용적으로 좀 협조를 해줘야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예. 네,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청와대에 좀 통 큰 음. 양보가 좀 아쉽긴 합니다. 예. 자, 이렇게 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뭐그 무산이 아니다. 뭐 일종의 뭐 더 협의해서 뭐 연기된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근데 청와대 쪽은 뭐 상당히 어쨌든 간에 언론에서 취재해서 보도하는 바를 보면은 좀 불쾌했다 이런 표현을 공통적으로 쓰더라고요. 이거는 대통령 아무래도 예, 마음은 네, 저는 네. 대통령 마음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계속 힘겨루기를 하려고 하는 측근 강경파들이 있는 거 아니냐. 어,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정 의미를 거두고 예, 또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원활하게 잘 해서 음, 저는 국민 통합 그리고 마지막까지 좀 화합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역사적 평가 말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역사적 평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 각을 세우려고 하는 좀 내부 강경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자, 그런데 사실 그러니까 그저께 밤까지만 해도요. 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이게 사실은 뭐 제일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사안으로 얘기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만 나왔을 때까지는 분위기가 좀 좋았던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좀 기류가 변한 게 아무래도 어, 그 김경수 전 경남지사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 묶어서 얘기하는 것 때문에 좀 기류가 바뀐 거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거는 예. 후보자의 입장은 아니거든요. 어, 윤석열 당선자가 예. 당선자가 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예. 김경수 지사랑 MB랑 예. 사문권을 묶어서 네. 사면할 거라고 음, 생각을 하진 예. 않을 겁니다. 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저는 예. 그래서 사면 문제는 예. 언론에서는 사면도 음, 갈등의 핵심 이슈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다르게 보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본인이 퇴임하는 마당에 예. 아직 여전히 감옥에 있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저는 예. 눈에 밟힐 거라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란 국가의 얼굴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국가 전체로 생각하면 전직 대통령이 아직도 감옥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국가의 어떤 면에서 보면 불명예고 수치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국가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현임 대통령이 결재 해제하는 것은 네. 저는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요. 예.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지금 정파적인 이유 때문에 그 사면 반대하는 목소리 내는 건 문 대통령이 못마땅해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번에 물론 이제 이 회동은 점심 회동은 무산이 됐지만 뭐 다시 열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와 별도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은 임기를 끝내시기 전에 적어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정도는 단행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이경수 지사는 예. 이후에도 기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무리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강행하지 않을 겁니다. 예. 자, 이런 상황 벌어진다면 어제 민주당 쪽에서는요. 아니 뭐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그 당선인이 그 취임한 후에 하시지 뭐 이런 또 얘기를 하네요. 그 당선인이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네. 저는 문 대통령이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착각이고 예. 문 대통령에 대한 어떤 결례다. 예. 사실 대통령 된 입장에서 바로 전임자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전직 대통령을 감옥 안에 계속 둔다는 것도 굉장히 좀 마음이 석연치 않은 예. 현직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하태경 의원께서는 이번에 그 오찬 회동이 뭐 연기됐거나 또는 뭐 무산된 이유 가장 큰 것은 특히 그 한은 총재 이번 달에 이제 말에 그 임기가 만료되는데 특히 한은 총재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분들도 공공기관장들 인사를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잇따라 사실 최근에도 좀 해왔거든요. 이게 가장 큰 뭐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면? 사실은 정무직 인사는 예. 이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뽑는 것이고 예. 그래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새로운 정부 들어섰을 때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저는 이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정무직 인사는 기본적으로 예. 대통령이 바뀌면 어쨌든 사퇴하는 것을 저는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예. 정치적 도의다 이렇게 보는데 여태까지 제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리고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항상 새로운 정부가 구성될 때마다 이 문제가 부딪힐 겁니다. 그래서 정무직 인사는 대통령과 함께 그 당시 대통령과 함께 한다는 그런 원칙으로 여야가 좀 머리를 좀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근데 이번 정무직 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판단해서 이렇게 물러나는 것이랑 근데 또 이제 겉모양새가 또 뭐 압박성 뭐 이런 게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펼쳐지면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블랙리스트 압박 이런 문제로 그 환경부 장관이 구속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청와대 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뭐 사퇴 압박을 한다든지 이건 이제 불가능해진 겁니다. 불가능해진 거기 때문에 그 정치 도의상 이 문제를 왜냐하면 뭐 한쪽이 영원히 정권을 잡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권은 여야 자꾸 교체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누가 결단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계속 서로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 정무직 인사를 고집하는 것은 한국 정치에 굉장히 큰 불행을 가져올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하태경 의원님 전문 분야 쪽으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에 머무를 가능성은 제로다. 어제 그 김은혜 대변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뭐 어쨌건 무조건 하여튼 다른 쪽에서 앞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그쪽에 마련해서 뭐 일을 하시겠다는 건 확실해 보이는데 지금 간밤에 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제 거의 용산 국방부 쪽으로 구체적인 것 같아요.
네, 언론 보도는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하태경 의원님께서 근데 파악하신 지금 바로는? 예. 청와대 가장 큰 문제가 예. 좀 군림하는 대통령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예. 국민들 사이에서 그렇고 또 좀 고립된 대통령 예. 이런 좀 그 환경이고 그래서 좀 청와대에서 나온다는 당선자의 판단은 굉장히 좀 잘하는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이제 대체 부지가 어디가 적합하냐 하면 뭐 의전, 경호, 보안 이런 문제 실무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국방부가 상대적으로 다른 뭐 광화문이나 어디 뭐 비교 우위 차원에서는 훨씬 좋다. 예. 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뭐 시민과 소통 측면에서 약간 단점이 있지만 그 예. 부분은 주변에 뭐 시민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예. 이런 보완 저는 방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민공원도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근데요. 그게. 뭐 어차피 시간 걸린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향성, 방향을 예.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네. 제일 중요한 건 청와대 시대를 끝낸다.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예.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 속의 대통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런 시대적 메시지를 좀 예. 당선자가 분명히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메시지를 분명히 이제 뭐 띄울 수 있는 면에서는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 위치 가지고 또 근데 그러면 관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관저랑 예. 거리가 있어서 또 뭐 출퇴근 시간대 뭐 어떤 교통 혼잡이 그렇지 않아도 심한데 이게 또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또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텐데 예. 그 문제는 또 뭐 해법을 만들어야죠. 저 하태경 이렇게 좀 인수위 쪽에서 뭐 좀 조언, 의견 이런 거 좀 물어오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예, 의견 안 물어봐도 제가 제시합니다. 이러는 게 좋겠다. 저러는 게 좋겠다. 그러시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그 공공기관장 이거 인사 문제와 별도로 예. 요즘 또 여야가 또 부딪히는 또 문제가 김호수 검찰총장 거취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이것도 뭐 권성동 의원이 뭐 사실 거의 물러나라는 그런 맥락의 얘기를 해서요. 근데 김호수 총장은 또 뭐 간단한 메시지로 뭐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김호수 총장이 먼저 예. 대국민 사과 붙여야 된다고 봐요. 대국민 사과부터요? 어제인가요? 예.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 네. 아니 본인이 그렇게 안 해왔잖아요. 예. 법과 원칙을 뭉개고 덮기 수사하고 뭉개기 수사하고 예.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도 뭐 라임, 옵티머스도 계속 질질 끌고 특히 권력과 예. 관련된 권력 비리 수사 그래갖고 뭐 김학의 불법 출입 금지, 성남 FC 늑장 수사 같은 건 본인이 직접 개입됐지 않습니까? 성남 FC 같은 경우는 예. 본인이 직접 통화한 기록이 나왔고 그래서 담당 검사가 나는 수사 못 해먹겠다고 사퇴까지 네. 했고 예. 대장동도 뭐 진도 나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예. 본인이 법과 원칙을 무시한 그런 수사를 해온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다시 정말 진정한 검찰총장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이런 결의를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그러면 한번 좀 국민들이 물론 임기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버티면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예. 그래도 국민들한테 신임을 얻는 제 신임은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뭐 윤석열 당선인은 그 검찰 독립성을 계속 강조하셨는데, 근데 이번에 김호수 총장 이거 얘기 나왔을 땐 별 말씀 안 하시네요. 이 관련해서는. 그렇죠. 예. 그 권성동 총장도 맥락을 보면 예. 지금까지처럼 법과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렇게 검찰총장에 앉아 있을 거면 당신 자격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맥락을 보면 무조건 예.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 그래서 아마 윤석열 당선자도 검찰총장 독립 보장을 할 겁니다. 할 건데 문제는 걱정하는 건 국민이죠.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권력 관련 권력 비리 수사도 안 하고 뭉개고 그렇게 있으면은 저는 아마 국민들이 아마 광화문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런 검찰총장 필요 없다고. 예.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 민정수석실 폐지 문제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민정수석실 예, 예. 기능이죠. 완전 그 음. 민정수석실의 핵심 기능이 예, 예. 사정 기능 아닙니까? 음. 그래서 이 사정 기능 때문에 그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치 보복 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없애겠다는데 그 박수를 쳐야지 저는 정치 보복 안 하겠다는 차원에서 없애는 건데 예. 왜 자꾸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다른 기능들은 이제 그거 말고 또 그 사정하려는 또 이제 사찰 기능이 있는데 예. 사찰 기능은 그 뭐야 무리한 개인정보 수집이나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안 하겠다는 거고 예. 나머지 뭐 공직 기강이나 이런 기능들은 하겠죠. 청와대에서 당연히 할 겁니다. 예.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지금 인수위 거의 다 지금 핵심 그 포인트는 다 정해졌는데요. 뭐 언론에서는 이것도 뭐 MB 이기 정부 아니냐 이런 비판하거든요. 특히 민주당 쪽에서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보면 예. 내각에서 보면 노무현 정부 때 일한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MB 정부 때도 보수 출신의 유능한 인사들이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능력 위주로 MB 정부든 뭐 박근혜 정부 때 일하는 사람이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시 쓸 수 있죠. 그리고 다시 쓰는 게 나라를 위해서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새로운 사람도 좀 많이 썼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